이재명 대통령 앞에는요,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놓여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되면서 대통령 임기 이후로 이 재판이 과연 진행할 수 있느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이 진행 중인 재판이 지금 총 5개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서 위증교사 이 사건 항소심,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 1심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대북 송금 사건 1심, 그리고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장 먼저 닥친 재판은 오는 18일 예정된 서울고법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입니다. 이 사건은 당초 5월 15일에 이 기일이 예정이 됐었으나 이 선거운동과 충돌한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이 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이 파기환송 판결 당시 이 영상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발언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6만 쪽이에요. 이틀 동안 안 보고 판결을 한 거예요. 이틀 만에 파기 완성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 당선 이후 나머지 재판 절차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출을 기소 그 자체로 한정할 경우 재판은 계속 가능하지만 소출을 공소유지 전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기소된 사건도 임기 동안 중단돼야 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을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입장이라 당선 이후 재판이 다시 열릴지 아닐지는 각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민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잘 알고 있는데도 선거를 통해 나라를 맡긴 만큼 법원이 이 같은 국민의 결정을 존중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계속 쭉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죠. 바로 이제 형사재판 5개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당선이 되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받고 있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을 비롯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대선운동 과정에서 조작이고 무리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재판은 당연히 멈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선 이전부터 결국 이 재판은 당연히 그 형사소추에는 재판 진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정돼 있던 재판들은 다 받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법원 주변에서는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그거는 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재판부로 그 책임을 떠넘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으로부터 오늘이 지금 4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일 뒤는 18일에는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재판부터 과연 어떻게 될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집권 세력에 대한 민주당이 사실은 입법을 좀 더 속도전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14일 날 법사위에서 지금 이 관련된 선거법의 그 면소 관련된 그 지금 개정안을 좀 통과를 시켜놓은 상태고 6월 5일 날 빠르면 6월 5일 날 지금 본회의를 지금 소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대통령과의 오찬 그 석상에서 야당 대표였던 김용태 그리고 또 천하람 이 두 당 대표가 이런 식의 속도전 입법은 곤란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대통령이 건의를 한 상황이라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결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견제 균형 삼권 분립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그 차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언론 보도로 나오네요. 이재명 정부 첫날 대법관 증언법 처리 방침,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남은 형사재판 5개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 저희가 조금 이따가 또 네. 살펴볼 텐데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 네네. 통합이라든지 또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물론 입법부의 절대 다수를 지금 점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이지만 과연 이런 것이 여론, 민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긴 하지만은 이 민심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각하는 정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고 다수로 인해서 뭔가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서 그 평가가 특히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이미 많이 경험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민주당도 잘 인식하면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련해서 지금 이 문제를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운동 과정에서요. 민주당에서 이런 공약을 냈죠. 그러니까 이건 개헌과도 좀 직결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갖다 제약을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개인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 가족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그걸 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일부 언론도 그렇게 지적을 했죠. 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논란이 관련된 그런 사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그 취지와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면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재판을 갖다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당연히 법안이 통과가 돼서 정부로 넘어가겠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공포권을 갖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지적대로라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 그다음에 사법적 이익과 직접 이용가 걸린 법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형식상 논리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는 반대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대응을 일체 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아마 당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제가 대통령이 결국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본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정호기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 자체가 사실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 그 대통령 자신의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 일종의 법안 개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동원되는 이러한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맞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당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대통령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이것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외로운 고민 속에서 내려야 될 결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바로 거기에 있어 놓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